마나미의 고별식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조용히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별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는데 거절해서 미안했어요.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마나미의 아버지에게 딸이 가는 마지막 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마나미와 아버지는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작년 말의 일입니다. 밤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마나미가 화면을 가리키며 "나 어제 이 아저씨 만났다?" 라지 않겠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나미 말에 따르면 아저씨는 그네를 타며 놀고 있는 마나미를 유아원 울타리 밖에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눈이 마주치자 손짓을 하기에 마나미는 울타리로 다가갔대요. 아저씨가 "마나미 맞지? 매일매일 즐겁니?" 라고 묻기에 마나미는 "즐거워"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그거 다행이다" 라고 하더니 웃으며 떠났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마나미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새는 유아원 방범 대책도 엄중해서 이웃이 지나가다가 들여다보는 것까지 빠짐없이 체크하는 모양이지만 그 사람이라면 만약 누가 불러 세워도 어떻게든 둘러댈 수 있어요. 어쩌면 환영하며 안으로 들일지도 몰라요.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헤어진 후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의 5년 만이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마침내 발병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설 주인공은 눈 깜짝할 새에 발병했지만 통상적으로 HIV 잠복 기간은 약 5년에서 10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14년. 잘 버텼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잘 참았다고 해야 할지.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제게 그 사람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을게" 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패기는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겨울방학에 어디 멀리서 우리 셋이 함께 지내자. 저는 그 사람에게 제안했습니다.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동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말로 부모 자식 셋이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도 힘없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마나미가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거기에 이미 영혼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나미의 시신을 품에 안고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마나미가 죽었다고 심하게 자책하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운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에게나 그 사람에게나 그 말은 맞지 않았어요. 차라리 말라버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억지로라도 셋이서 보낼 시간을 만들 걸 그랬다고 몹시 후회했습니다.
아까부터 후회했다는 말뿐이네요. 고별식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마나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집을 찾아주셨습니다. 유아원 선생님들, 친구들, S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 분양은 전부 거절했지만 여러분은 솜토끼 인형이나 과자가 든 꾸러미를 마나미의 영전에 올려주었지요. 마나미는 좋아하는 솜토끼 인형에 둘러싸여 편안하게 잠들었어. 저는 그렇게 자신을 타이르며 마나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자 했습니다. 퇴원한 다케나카 씨가 집에 찾아온 것은 지난주였습니다. 마나미가 죽은 지 꼭 한 달이네요. 다케나카 씨는 영전에서 미안하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지역 소식에 4세 아동, 개에게 먹이를 주려고 수영장에 숨어들었다가 추락사라고 실렸기 때문에 다케나카 씨는 마나미의 죽음이 자기 탓인 양 깊이 탄식하셨어요.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라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저 대신 교장 선생님이 신문사 원고를 확인해 주셨는데 역시 제가 할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또 후회로군요. 다케나카 씨는 집에 있던 마나미의 물건들을 종이 가방에 모아 갖다 주셨어요. 여벌옷과 속옷, 숟가락과 젓가락, 봉제 인형 같은 작은 장난감들. 이제는 유품이 되어버린 눈에 익은 물건 사이에 그게 들어있었습니다. 솜털로 만든 솜토끼 얼굴 모양의 주머니 말입니다. 마나미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건만 결국 사주지 못했던 그게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걸까? 마나미는 다케나카 씨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면 비록 구슬 하나라도 반드시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케나카 씨는 이 주머니를 무쿠의 계집 안에서 발견했다더군요. 듣고 보니 무쿠가 갖고 놀아서 그랬는지 주머니는 여기저기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도 토끼가 없다고 마나미가 쓸쓸해하면 안쓰러우니까 라고 일부러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다케나카 씨에게 마나미를 아껴주신 점,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점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집까지 차로 바래다 드렸어요. 한동안 손질하지 못한 정원에서 무쿠가 야구공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다케나카 씨가 학교에서 날아온 공이라고 하셨지만 야구부 4번 타자가 아무리 호쾌한 홈런을 날려도 백네트도 모자라 수영장까지 넘어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어요. 다케나카 씨는 방과 후에 이따금 학생들이 수영장 청소를 하면서 캐치볼을 하며 노는 모습을 보았으니 그 공이겠지 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벼운 교칙 위반을 저지른 학생들이 체육 창고나 수영장 청소를 벌칙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올 들어 이 학급에서도 그런 처벌을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마나미는 정말 수영장에 혼자 있었을까? 문득 그런 의문이 치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한번 솜토끼 주머니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주머니는 정말로 마나미의 물건일까? 그렇다면 누가 사준 걸까?
손에 들고 눈앞에서 흔들고 있노라니 소재에 비해 의외로 무겁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퍼를 열자 얇은 안감 밑에 코일 같은 물체가 비쳐 보였습니다. 오싹한 예감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꾹 참아가며 저는 이튿날 2명의 학생을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가 소란스럽군요. 다른 반은 벌써 끝난 걸까요? 동아리 활동이나 학원에 갈 사람, 그 밖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그래도 됩니다. 결코 유쾌하다고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오래도록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더욱 불쾌한 이야기가 될 테니 듣기 싫은 사람은 지금 나가세요. 아무도 없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2 사람의 범인을 A, B라고 부르겠습니다.